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이제 거기 뭐 1박 2일 말이 좀 그렇습니다. 뭐 쓰고 있으니까 저도 씁니다만은 이 법원이 말이죠. 법원에서 이런 영장 또 신고 내주는 판사들 보면 참 한심하기 그지없는데요. 야간 집회를 허용하는 바람에 그것을 빌미 삼아서 이제 길바닥에다가 전부 다 이 뭐 침낭이죠. 또 뭐 이 스티로폼 이런 거 깔고 거기서 그냥 다 자고 자면 자기만 합니까? 먹고 싸야지요. 담배도 피우죠. 저녁에 또 술 드시지요. 그 일을 수만 명이 하면은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도로에 나오는데요. 그거 치우지 않고 그냥들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고 냄새가 진동하고 예. 그런데 이제 도심에 안 나오신 분들은 이제 먼 곳에 사시거나 뭐 또 일부러 나오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그것도 평일날에 원래는 시위가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은 이 광화문 일단 몸살을 앓는 곳이긴 한데 아니 평일날 느닷없이 민노총 건설노조가 여기서 시위를 벌인 겁니다. 근데 워낙은 신고가 지금 여기 세종대로 여기 몇 발짝 나가면 세종대로인데요. 10차선입니다. 왕복 이제 한쪽은 이제 5차선씩해서 왕복 10차선인데 원래는 2차선만 이제 사용을 해서 시위를 하겠다 이렇게 신고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서 이 좌파 방송만 들으시는 분들은 민노총이 2차선만 평화롭게 거기서 행진하고 질서 딱딱 지키고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생지옥의 현장은 보도한 보도기관이 몇 곳 안 됩니다. 네. 조선일보, 뭐 동아일보 이 정도. 나머지 방송만 제가 방송을 이제 다른 곳에서 이동하면서 라디오 방송을 듣게 됐는데 라디오 방송만 들으면은 매우 질서 정연하고 평화로운 노조의 집회가 신고된 대로 2차선만 10개 차선 중에 2차선만 거기 있다면은 뭐 좀 진행이 더디긴 해도 차가 웬만큼 소통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딱 좋게. 그리고 이제 왜 분신 자살 하나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행사에 관련된 보도만 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퇴진을 요구했다 이런 말만 하고 실제로 여기서 벌어진 일들은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실제로 벌어진 일들은 뭐냐? 사실상 서울 도심의 폐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울 시내버스 그다음에 광역버스가 제일 많이 다니는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광역버스들이요. 경기도 지역에서 서울 도심으로 오면은 꼭 서울역 그다음에 세종문화회관 앞에 뭐 서울시청 앞에 여기를 들르는 그런 코스를 잡는데 그 빨간 광역버스 수천 대 시내버스 수천 대 이게 딱 발이 묶여버리는 겁니다.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꼼짝을. 일반 승용차 더더군다나 생업에 1분 1초가 급하신 어떤 식자재를 나르는 탑차들 또 2톤짜리 왜 생필품 나르고 가게마다 물건 배송해야 되는 그런 차들이 있잖아요. 그런 차들도 뭐 발만 동동 구르지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출근 시간, 퇴근 시간. 경찰은 뭐 하고 있느냐?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통정리도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교통이 막혀버렸으니까. 뭐 웬만큼 교통이 저거는 뭐냐면 이제 불침번. 저기서 노조원들이 낮에 이제 시위 집회하느라고 피곤하시고 저녁 때 또 한잔 하셨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부 다 주무시는데 대한민국 경찰관들은 지키고 서 있습니다. 저걸 뭐라고 그러냐? 불침번이라고 합니다. 웃지 못할 저런 풍경까지도 벌어졌던 겁니다. 그것을 사설을 써서 통탄을 하고 있는
신문도 한두 개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오불관원, 경찰의 존재 이유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신고된 지역 안에서 신고된 인원만이 신고된 시간 동안에 법정 한도 내에 데시벨로 소음만 일으키고 끝내도록 되어 있는지를 지켜보다가 단 1m를 어기더라도 그 육모방망이를 가서 그걸로 휘두른 다스린 다음에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에 손을 뒤로 해서 케이블 타이라고 하죠. 이렇게 딱딱 묶는 끈 있지 않습니까? 한번 딱 묶어놓으면 수갑 저리 가라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하는 케이블 타이, 하얀 선으로 돼 있어서 그런 걸로 다 묶어 놓으라고 있는, 그래서 봉급받고 복무하는 게 경찰관들인데 바라보기 멀뚱멀뚱. 일반 시민들은 그냥 차선 하나만 위반을 해도 호로록 휙 불어서 스톱 하고 교통딱지 탁 떼고 우회전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도대체 사람이 건너가지 마. 일단 정지를 하라는 건 맞은데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런데 뭐 거기 뭐 파란불은 이게 어떤 파란불을 어떻게 하라는지 도대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서 거기 딱 나와서 교통딱지 6만 원짜리 탁탁 끊는데, 그런 경찰관이 민노총 시위에는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바라만 보고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경찰관들을 비판을 하지만 경찰관들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저 같은 기자들은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만 경찰관들은 어디 가서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죠? 공직자이니까, 공무 담당자이니까 입이 10개여도 그냥 꾹 참고 있는 거죠. 억울해도 참고, 할 말 있어도 참고, 자기들끼리 저녁에 어디 가서 울분을 토할 뿐이겠죠. 우린들만 하기 싫어서 안 하겠느냐.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그런 시위와 집회를 단속을 하려고 했다가 주변 동료 경찰관들 보니까 그 민노총 물건에 손댔다가 몇 천만 원씩 물어주는 걸 다 봤거든요. 아니면 징계 먹든지. 훈장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벌금을 맞는 겁니다. 징계를 먹고 벌금을 내고. 지난 6년간 그랬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그래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실감이 나지 않는 겁니다. 경찰들은. 문재인 5년 동안 여러 가지로 바꿔놓은 그런 내부 규칙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송두리째 바꿔놓지 않는 한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가지고 있던 많은 업무가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검찰이 했던 업무를 경찰이 이어받으면 손에 설어서 또 능력이 붙이는 일도 있고 얼마나 업무가 과중되겠어요. 뭐 그런 일도 다 겹쳐 있는 거죠. 경찰의 수사력, 공권력 모두 무너졌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공권력 뭐 말이 점잖고 멋있어서 공권력인데요. 국민들이 합의해서 국가에게 위임한 폭력을 말하는 겁니다. 공권력 다른 거 아닙니다. 폭력입니다. 어떻게? 육모방망이, 경찰봉, 물대포, 최루탄 필요하면 체포, 케이블 타이를 두 손 묶어놓기, 신체 구금, 긴급 체포, 구속.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서
국가의 공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일부 난동꾼들에게 행사할 수 있는 공인된 폭력, 이것이 공권력입니다. 공권력이 그래야 깡패를 막아낼 수 있고 조폭을 막아낼 수 있고 도둑놈을 막아낼 수 있고 강도를 방지할 수 있고 불법을 자행하는 불법 시위자들을 진압할 수 있는 겁니다. 유익은 경찰청장, 건설노조의 도심 불법 집회로 인해 대다수 시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유감이라니요? 경찰청장이 뭐 정치인입니까? 저는 말이죠. 저는 저 어렸을 때 유감이라는 말은 상대편을 질책할 때 썼습니다. 가령 제 친구가 저에 대해서 못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면 길동이 홍길동이 너 나에 대해서 헛소리하고 다니는데 정말 유감이야? 그렇게 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 그러셨습니까? 유감이라는 말. 또 어느 때부턴가 정치인들이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유감이래요. 근데 그걸 경찰청장은 왜 흉내를 냅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죄송하면 죄송하다. 아무튼 뭐 본인이 성직자라도 된 것처럼 점잖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경찰청장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경찰청장이 정말 엄중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단 1m도 용서하지 않겠다. 시민들에게 고통을 안기는 그 어떠한 불법 행위도 단 1m도 용서하지 않겠다. 1차선을 걸어가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만약 단 한 발짝이라도 다른 차선으로 나오는 발모가지가 있으면 바로 케이블 타이로 묶어버리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확성기의 볼륨을 가령 뭐 60데시벨 이상으로는 높이지 않겠다. 80데시벨. 거기 또 뭐 이 얄궂게 뭐 평균 소음 이런 게 붙어 있어가지고요. 순간적으로 높은 소음이 냈다가 낮은 소음이 냈다 그러면 또 뭐 단속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좀 그것도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그냥 귀청이 찢어지게 나오는 그 확성기의 소음 이것도 단속을 하겠다. 앞으로는 소음기 측정을 해가지고 그 불법 시위 집회 때문에 광화문 일대의 가게가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영업하루 다 그냥 손 놓고 있는 겁니다. 잘된 그 가게도 있기는 있다고 그래요. 그 광화문 일대의 편의점에 소주가 1시간 만에 다 동났답니다. 그 편의점에 소주 장사는 잘 하셨네요. 그죠? 근데 다른 가게들, 일반 시민들이 찾아야만 했던 가게들은 다 어마어마한 영업 손실을 본 겁니다. 그거 어디 가서 받아야 됩니까? 그 손실. 민노총이 내야죠. 그것도 경찰이 손실액을 다 조사를 하고 추산을 한 다음에 그거를 청구하겠다. 경찰청장한테서 듣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유감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경찰을 나무라는 말을 방송에서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분들 탓이 아닌데 식물경찰, 불침번 경찰, 보신경찰이 된 이 무기력한 모습, 이런 말도 하네요. 문재인 정권 때 공권력의 사용 의지가 거세당했다. 거세당했다가 무슨 말입니까? 수컷의 성기를 잘라내버렸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원칙대로 대응을 했던 많은 경찰관들이 돈을 물어주거나 심지어 사법 처리를 당했다. 사법 처리 당하면 어떻게 된다? 승진이 안 되는 겁니다. 박봉에 시달리는 경찰관들의 유일한 이 희망이 있다면 승진하는 겁니다. 승진하는 거, 경찰관한테. 왜? 돈은 비록 없지만 가오가 있잖아요. 가오. 얼굴. 집에 들어가서 자기 부인한테 큰 기침 딱 한 번 하고, 여보 나 이번 1월 달에 승진했어. 이거 한마디 할 수 있어서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시위 진압에 원칙대로 대응했다가 승진이 몇 년 동안 막혀버린다든지, 그 박봉에서 벌금 몇 천만 원 내야 된다든지, 그걸 뻔히 보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시위 진압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방법이 없다. 막을 방법이 없다. 지금 말씀드린 이 세종대로, 광화문 일대 원래는 다 시위 금지 구역이 딱딱딱 정해져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 때 우리나라 법원이 다 풀어줬습니다. 해, 시위회, 야간 집회 해. 물대포 있었잖아요. 그 물대포 우리나라 경찰관들 없어졌습니다. 전부 다 폐기해버렸습니다. 불법 시위 뭐로 막으라는 거죠? 육탄 공격으로? 저쪽 시위대들도 온갖 흉기를 다 가지고 올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경찰관이 멀뚱멀뚱 바라보고만 있으니까 그쪽에서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았는데, 아무것도는 아닙니다만, 만약 경찰관들이 이제 진압 시위를 단속을 하려고 하면은 아마 금세 뭔가 이런, 쇠파이프, 강목 이런 거 들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건설 노조인데 그거 얼마나 많겠어요, 건설 현장에. 문재인 정권 때 그 5년 동안 활동한 이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경찰청 인권 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경찰청 인권 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 그러니까 뭔가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권 침해. 그 인권 침해는 인권 침해 조사한다는데 그 나쁠 리가 뭐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불법 집회 또는 어느 마을에서 불법으로 어마어마한 확성기로 밤낮이고 뭔가를 틀어대고 해서 그 마을 주민들이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낮에도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한 거잖아요. 광화문 일대를 온통 장악해버리는 바람에 광화문 일대에 그 영업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으셨으면 그분들의 인권을 침해한 거잖아요. 그걸 조사한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럼 뭘 조사하느냐? 경찰들만 조사하는 겁니다. 경찰들이 혹시 집회와 시위를 막으면서 무슨 그 노조원들이 불편하시게 생각할 만한 일을 저지르지는 않았는지, 그런 거를 보는 겁니다. 용산 철거민 화재 참사,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 반대 시위, 밀양 송전탑 농성 진압, 5개 사건을 파헤쳤는데 시위대는 쳐다보지도 않고요. 대개 경찰의
원칙적인 법, 원칙도 못 갔을 겁니다. 아마 원칙적인 법 집행이 100이라면 한 60이나 70 하는 신용이나 겨우 했으면 다행이지요. 그것도 조사를 한 겁니다. (2015년에) 백남기 씨라고 해 물대포 맞고 쓰러졌다가 1년 뒤에, 현장에서가 아닙니다, 1년 뒤에 그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 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것을 다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경찰청장, 서울청 제4기동단장, 물대포 그 관계된 경찰관 2명 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이런 경찰청 인권 침해 뭐 조사, 진상 조사한다 이런 진상 조사라는 것의 실체는 경찰관들의 힘을 쭉 빼놓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마는 거지요. 야, 그냥 보고만 있어. 어디 출동하라면 현장에 가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근무 시간 마치면 그냥 그대로 돌아오면 돼. 꼼짝도 하지 마. 경찰개혁위원회. 문재인 정부 때 그런 게 또 있었습니다. 경찰을 어떻게 개혁하느냐. 거기서 이런 권고가 있었대요. 사소한 불법은 막지 마라. 어디까지가 사소한 거야? 한 개 차선만 점유하겠다고 하는 집회에서요, 2개 차선으로 발이 딱 넘어왔을 때 그걸 방치하면 그 시위대는 전 차선을 점거합니다. 그러니까 깨진 유리창 법칙 비슷한 거죠. 뉴욕의 지하철이 쭉 열차들이 다니는데 그중에 단 하나의 유리창이 깨져 있으면 일주일 뒤에 단 하나의 유리창이 10개가 되고 한 달 뒤에는 거의 대부분 유리창이 깨져 있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처럼, 시위대들도 딱 지켜야 될 폴리스 라인을 한 발짝 넘어오는 것을 그냥 경찰이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잖아요. 한 30분 뒤에는 전차선 점거한다고 보면 딱 맞습니다. 소송도 자제하라 그랬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거에는 그 실제적인 사례들,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경찰을 식물 경찰, 불침번 경찰, 물끄러미 바라보는 경찰, 우두망찰 경찰 했는지 너무 짜증이 나서 다 못 읽겠습니다. 조선일보, 조선닷컴 들어가시면 이거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이요, 이틀 전입니다. 건설노조가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청, 바로 여기 광화문대교에서 저쪽으로 청계천 따라서 저 종로 2가 쪽으로 좀 가다 보면 있습니다. 서울지방고용청. 그 8차선 도로, 여기는 이 8차선 도로는 원래 시위 지역으로 신고도 안 된 곳입니다. 거기를 이제 건설노조가 기습적으로 점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용청 벽에다가 전부 다 윤석열 아웃이라는 이제 빨간 딱지를 다 붙이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그거 붙이지 못하게 저지를 하자 노조원들이 그 빨간 스티커를요, 경찰관 등짝에다 다 붙이고 다녔대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경찰관이 붙이지 마세요 하고 쫓아오면은 도망가거나 숨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경찰관 이리 와 한 다음에 뒤로 돌아, 등에다가 딱지를 딱, 윤석열 아웃.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집회 참가자들이 정해진 장소를 벗어나면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폴리스 라인인데 거기서 딱 이렇게 벗어나면
경찰관들이 가서 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우 이러시면 정말 곤란해요. 저희들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읍소하고 다녔답니다. 그것도 잠깐 그랬겠죠. 네. 잠깐 그랬겠죠. 그러다 말았겠죠. 우리 좀 살려주세요.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